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또 내놓았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법에 정해져 있는 1년 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끝내라라고 하는 것은 강형구정이다. 예. 이 꼭 지켜라. 예. 라고 했어요. 그다음 다른 모든 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를 하면서 이 모든 걸 대법원장이 챙기고 보호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판사들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게 역시 대법원장입니다. 네. 인사거든요. 네. 뭐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인사 부분입니다. 원래 공무원들 사회에서는요, 예, 봉급보다는 진급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는 누구도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판사들도 인사에는 굉장히 많은 민감하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것이요. 11월에 지금 이 두 가지 판결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가을은 못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요. 예. 하나는 선거법이고 하나는 위정교사거든요. 정진상하고 이제 이재명이 이제 감옥 가잖아요. 손 좀 줘보시죠. 이렇게 줘면은 쉐쉐쉐 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거 같은 방에 넣어줘야 되는데. 같은 방에 넣어주면은 아니 다른 사람은 있어도 운동하러 나와서 하거나. 쉐쉐쉐 할 겁니다. 쉐쉐 쉐쉐 노여가러 나와서 네. 되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네. 본부장님이 하도 재미있으셔서 네.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도 예. 자,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벌금형이요. 그다음 위정교사는 금고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집행유예 나오면 이제 대선 출마 못하는 겁니다. 네. 배지 날아가는 겁니다. 네. 이 선거법은 워낙 엄중한 거니까 100만 원입니다. 네. 배지 날아가고 434억 원 토해내야 하고 대선 못 나갑니다. 본부장님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이재명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지는 순간이 2심이 진행이 되면 1심이 끝나고 2심이 진행이 되면 거의 확실해지게 됩니다. 네. 이거 다 형사범들이거든요. 네. 형사범은 2심에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납니다. 예. 저 조국만이 유일하게 예. 저 지금 입시 부정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구속도 안 되고 저렇게 있는데요. 예. 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례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예. 저건 사실 조국 부인의 부분도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가 돼 있던 것이죠. 예. 이재명은 그걸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예. 민주당이 뒤집어지면요. 이재명 정치적으로 내려앉게 되고 예.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재명 주변의 핵심 지금 인물들 측근들요. 불게 됩니다. 예. 안 불고 버티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재명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재명 자신도 저는 그 대장동, 백현동 저 성남FC 재판은 지금 뭐 고생하고 계신데 저거 10년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30년 간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좀 빨라질 수도 아니 있습니다. 그래도 30년 갑니다. 이 위정교사가 저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예.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는데 전 국민들의 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그 정성이 모인 것이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김진성 무죄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진성이 그 녹취록 안 갖고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국민들이 그 증거가 나와도 그 개딸들 맨날 그러잖아요. 증거가 어디 있어? 300번을 갖다가 맨날 자기는 그걸 받았다, 핍박받았다. 무슨 지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지가 핍박을 받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코스프레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치 탄압받았대요. 탄압받았다, 핍박받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핍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법 하나 갖다 쓰면서 그 다음에 무슨 공무원들을 종부리듯이 하면서 무슨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샌드위치도 맨날 3만 원짜리 샌드위치 먹는데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 이 사람이 이 살아온 길을 여러분들이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맨날 개딸들이 뭐라 그랬어요? 증거 내봐. 300번을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러는데 300번을 압수수색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이요. 묶어서 쳐야 아니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이재명이가 뭐냐면요. 핸드폰 한번 뺏긴 적 없고 개딸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이재명 핸드폰 한번 뺏긴 적이 없고 집 압수수색. 집 압수수색 없었어. 저런 수사 예. 사실은 특혜입니다. 특혜입니다. 핸드폰부터 뺏어가요. 뭐든지 압수하면은. 그러면 핸드폰 한번 뺏긴 적이 없지.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예. 저는 핸드폰을 옛날 거를 버렸다고 증거, 인멸로 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이, 예? 징역형 받았어요. 그렇죠. 참. 옛날 거. 근데 이재명은 핸드폰 한번 뺏긴 적이 없고,
집 압수수색 한번 당한 적이 없는데 맨날 압수수색이 맨날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코스프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딸들이 또 그거에 속아가지고 개딸들이 뇌용량이 작아요. 예. 머리는 커. 그 개딸 가보세요. 그러면 목소리도 크고 뇌도 커요. 머리도 커요. 그럼 뇌도 커야 되는데 뇌는 탁구공만 한지 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재명 말한 대로 다 믿어. 그래가지고 이재명 압수수색 어쩌고 뭐 이런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재명 압수수색 집도 받은 적이 없고 핸드폰도 뺏긴 적이 없고 맨날 증거 내놔 그러는데 증거가 나봐도 증거가 아니라고 그러면 무슨 증거를 내야 됩니까? 예. 목소리가 나와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그거 죽인 거 맞아.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 그래도 뭐냐면 그거 짜집기 한 겁니다. 이러고 하면은 개딸들 믿을 거라니까. 예? 그 짜깁기 말이죠. 네. 짜깁기는 이재명이 제가 보기에는 전수입니다. 판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 내용이고요. 이재명이 오늘 법원에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한 말을 제가 개딸 이야기를 하셔서 개딸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재명의 육성이 나오는 30분 녹취록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이 지난 그 두 가지 거짓말한 거, 선거법 위반한 거요. 네. 그 방송이 SBS 방송과 국정감사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만 간략하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의 선거법이 2002년에 만들어졌어요. 소위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거짓말에 대해서 네.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동의나 거짓말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지금 선거가 열리게 되면 토론회나 이런 게 열리게 되면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예. 대부분의 후보들이. 예.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발부둥을 쳐요. 예. 근데 이재명은 서슴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은 얼굴에 표가 안 나요. 이재명.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 자신 있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예. 한두 번도 아니고. 나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데, 아이고, 내 거짓말은 너가 밝힐 수 있어? 예,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늘 그 도지사 하면서 했다는 공무원들에게 했다는 예.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잔머리는 자기가 최고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그렇게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이렇게 지금 정치 권력 뒤에 방탄하려고 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정말 준엄한 구형을 한 겁니다. 네. 그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네. 재판부가 네. 사실은 뭐 솔직히 검찰이 구형하면요. 검찰은 2심도 보고 대법원까지 보고 구형을 하거든요. 네. 이게 2심에 가서 조금 뭐 깎일 수도 있다. 네. 그런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더러 많습니다. 네. 특히 위증교사나 선거법 이런 경우에는요. 네. 재판받는 태도라든지 그럼요. 지금 재판받는 태도가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사법 역사에 이런 죄가 피고인은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저는 정말 섬뜩합니다. 저는 저기 우리 그 대통령 있잖아. 윤 대통령님. 네. 윤 대통령님이,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점에서요? 어떤 점에서 훌륭하다고 생각되냐면, 이재명 이겨준 것만 해도 대한민국을 살렸다. 이재명이 저번에 만약에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싹 다 묻히고, 그리고 이재명 맨날 하고 돌아다닐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퍼주기 할 거 생각하면은, 나라 진짜 완전히 절단될 거 생각하면은, 정말 이재명이요, 윤 대통령님이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이어가게 살려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인정하시죠, 그건? 제가 그 인정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게요. 저도 생긴 외모가 좀 이래서 남의 외모를 가지고 저는 절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 좀 가볍게도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저 눈빛 안 보는 것만 해도요. 예.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그 눈빛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지난 때. 예. 원희룡이 지난 그 전당대회에서 조금 죽을 쓰긴 했습니다만 원희룡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도 하고 하는데 이것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뭐 끝난다. 뭐냐? 정권을 되찾아왔지 않느냐. 예. 교체했지 않느냐. 예. 이재명 이겼지 않느냐. 예. 그러면 막 5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 사법 처리 제대로 되면 다른 것 더 이상 욕심내지 말자. 예. 이 맞느냐 이거든. 그것만 해도 대한민국 살린 거라니까요. 예, 망해가는 대한민국 살린 겁니다. 이재명 들어와가지고, 자기 돈 아니면 막 쓴단 말이에요.
예, 나라 돈 뭐 빚이 2,000조가 되든 3,000조가 되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빚을 싹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짓 하고 할 수도 남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지돈으로 하면 되는데. 요번에 내려가서 영광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권 선거를 자기 돈으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몰래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금권 선거를 나라 돈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놓고 합니다. 예?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금권 선거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 지금 재보궐선거 말씀이십니다. 예. 전남에 두 군데 예. 있거든요. 이 조국과 이재명이 가서 서로 100만 원 주겠습니다. 150만 원 네. 주겠습니다 하는데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부산이나 강화도에 와서는 이 말을 안 해요. 예. 참 신기하죠. 예. 왜 부산에 가서도 돈 준다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예. 근데 왜 안 할까요? 이 역풍이 분다라는 걸 알고 있는 예. 거죠. 자, 지금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이 이재명과 조국이 얼마나 호남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는 이 소리 안 해요, 지금. 호남에 거기 가서만은 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돈 주겠다라고 하는. 예. 호남 이뻐서 그런다고 생각하겠죠. 이거 깔보는 겁니다, 지금 호남에 대해서. 아, 근데 그걸 몰라요. 개딸들은 그냥 돈 주면 좋아한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재명이 야, 돈 싫어하는, 그러니까 정지상이 그랬다니까. 돈 싫어하는 놈이 어딨노? 다 그랬단 말이죠. 그때 지금 막 돈 나눠준다고 그러길래. 지 돈 주면 좋아하죠. 예, 그런데 돈 나눠주는 거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때 25만 원이 먹혀서 이재명이 그만큼 득표율을 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마 25만 원. 예. 네. 잠깐 PD님 지금 선고일하고 재판이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예. 아, 저 지금 바로바로 오고 예, 있습니다. 이재명 예. 최후 진술에 들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야,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이거 이재명 내일 아침까지 아직 가는 시작도 것 안 함. 아닙니까? 예. 아직 시작도 안 함. 제가 저기 저 특파원이 있어요. 예. 예, 특파원이 있어서 그 예, 연락이 바로바로 재판이에요. 옵니다. 예. 예. 자, 이제 월급을 안 주는데 특파원을 하더라고요. 예. 속이 시원하다. 예. 잔치국수를 먹어야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예. 이제 이 구형이 이렇게 된 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제 선고까지 예. 이 중형 구형이 이어져야 하고요. 예. 이재명이 이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요. 예. 상당히 이런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이 말이나 표정을 보면요. 예. 이거 최대 위기가 왔다라는 건 느끼고 있어요. 왔다. 아유. 그 사람은요. 집에서 또 주식 볼 걸요. 아, 지금도. 예. 그 대선 다음 날 주시겠잖아요. 예. 그 남은 운동으로 힐링할 때 주식으로 힐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때 왜 무서워했느냐? 떨어질 거를. 예? 2심 무서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돈 물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돈 안 물어. 뭐냐면 민주당 돈 부는 거야. 민주당 그 빌딩 팔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물잖아요. 자기가 안 물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걱정 없다니까. 경기도도 그게 몇십억 될 걸요. 만약에 그 선거법에 걸렸으면 그때 선거법 걸렸을 때 그때 네. 43억인가를 43억 토해내야 되는데 자기 돈은 토해내야 되니까 그거를 걱정하더라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경기도지사 안 하면 그만인데 아 이게 돈을 물어야 되잖아. 이걸 걱정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좌파 교육감 그 지금 35억 네. 중에서 4억 갚고 지금 31억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좌파 저 교육감 말이죠. 예, 거식이 있어요. 예, 뭐 예. 옥현입니까? 요즘 생각이 예. 잘 안 나는데 참 이재명답네요. 예. 그 이재명은 주식에서 돈은 좀 벌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맨날 그 머릿속에 주식. 지금 뭐 주식에서 아파트는 하나 샀다고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코인 네. 관심 많을 겁니다. 좀 예. 재미도 봤을 걸요. 그 코인이 김남구가 코인하는 게 이게 우연일까요? 예. 김남국도 그쪽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아이 코인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그리고 있잖아요. 원래 그 이재명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이고 요즘은 제가 예. 시청자분들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도리지 괜히 땡 고민할 뭐 거 이런 거. 없이 예. 예. 도리지구땡도 아버지가 도리지구땡으로 집안 말아먹었다고. 아니 그 여러 가지 설이 나오던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 본인은 알겠죠. 아니 이재명이 자기 생일도 몰라요. 하도 거짓말 하다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63년 이재명 말에 의하면 63년 10월 22일 혹은 23일이래. 엄마가 이야기한 게
그래서 엄마가 음력 10월 22일인가 23일인데 예. 헷갈린다. 자기 본인도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 생일을 알려고 점쟁이한테 가갖고 물어보니까 23일이다. 그래서 자기 생일이 10월 23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출생한 날짜도 헷갈리는 사람이야. 당군 이래 가장 희귀한 케이스예요. 예. 출생한 날짜도 예? 헷갈리는 사람이고 예. 뭐 아버지 직업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네. 이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요. 네. 이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를 찝어냈고요. 네. 이걸 빨리 그래도 나름 서둘른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적중했다라고 봅니다. 네.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는 소위 굉장히 파렴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파렴치범을 검찰 수사로 법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수사의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 권력형에 대해서. 예. 그 선거법 위반과 이 위증교사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예. 수사를 하다가요. 예. 이 부분으로 이재명에게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무너뜨려야 예. 무장 해제를 시켜야 예. 다른 재판, 다른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검찰의 수사가 적중했다.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에 뭐 논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 재판은 시간을 이재명 때문에 좀 질질 끌었을 뿐이지 제대로 되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결실이 오늘 지난 20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안 보십니까?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선고가 10월 16일이 그 재보궐선거거든요. 예. 재보궐선거 전에는 뭐 절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아무리 재판부가 시간적으로도요. 예. 또 이렇게 중형이 구형이 되면 네. 이 재판부도 사실은 최고형이 구형된 것 아닙니까? 이 합의부에서 생각하고 자기들이 정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판결문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11월까지는 갈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도 거의 뭐 실형이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판사님 만났다 그러면 4년형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올라갈 수도 있다. 네, 당연하죠. 그겁니다. 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형 사유가 없어요. 음. 예, 이게 있잖아요. 감형 이게 사유가 없다는 감형 사유가 말씀이잖아요. 감경 사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예. 예, 권력형 비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게다가 이거 판사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님이 더 괘씸하게 생각할 일이에요. 검사보다도. 예? 사법부를 속인 일이에요. 가지고 놀고 있어요 지금. 예, 사법부를 지금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부 검사나 판사들이 바본 줄 생각해요 이재명은.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개판을 쳐도 꼼짝 못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은 굉장히 지금 사건 조작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를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 사법부의 입으로 이재명이 중형이 선고가 되면 이재명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재판 가서요 이재명 같이 행동해 보세요. 중형 떨어집니다. 진짜. 아 이건 뭐 실전 경험. 예, 100%입니다. 예. 이재명 자기가 이재명인 줄 알고 이재명처럼 뭐 할 이야기 다 하고 뭐 제가 막 검찰 끼어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좀 뭐 판사님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딱 그래갖고 그만하세요. 딱 그러고 있잖아요. 딱 그러는데 제가 좀 말 좀 더 하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감히 대들지를 못합니다 판사님한테. 개전의 정이 전혀 개전의 정이 없잖아요. 없다니까요. 예. 자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이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요. 예. 이 재판부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딸 개아버지가 개전의 정이 없어요. 왜 예. 그래? 예. 그게 개씨인가? 뭐 이렇게 개자르가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하고 관련되면은. 예. 개딸에다가 개아버지에다가 개족보에다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개로 시작되는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정말 정말 이거 욕같은 욕이 아닌데 이게 사실은 정말 이거 사람들이 너무 개 같아가지고 이걸 빨리 이 개스러운 거를 우리나라에서 없애야 된다. 예, 정말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재명 말버릇이 어때요? 이재명이요?
그냥 말할 때 그냥 그랬어,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욕도 잘하고. 욕이요? 제 앞에서 한 거 못 봤어요. 제 주먹이 좀 무서운지. 그 성남시장 할 때 주민들하고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상당하던데. 예, 있어! 이거 같은 가만한다! 막 뭐지, 이거. 다! 그러면서 완전 이런 거 있죠. 요즘 험하게 예. 커서 그렇다고 뭐 이야기를 하던데. 11월 25일 오후 2시. 예. 예, 선고하기로 됐습니다. 11월 25일이네요. 뒤로 미루네요. 결국, 예. 예. 그렇습니다. 11월 괜찮습니다. 25일. 예, 선거법 위반이 먼저 선고를 하고 사실은 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가장 심각한 것이 11월 25일 오후 2시. 예. 예, 역시 판사님이 한번 앞에서 재판부 먼저 해라. 혹시 최후 진술 내용은 요약한 게 들어옵니까? 요약한 것이 아직 안 들어옵니까? 뭐 그거 요약한 거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후 진술은 짧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니까 예. 지금 뭐 재판 끝났습니다. 굳이 이쯤 되면요, 이재명이 뭐 주식 투자는 하겠지만 예. 이재명도 굉장히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네. 자기 계산대로 안 되어가고 있다라는 예. 건 느껴요. 예. 이 두 가지 재판이 예. 이 검찰에 의해서 의표가 찔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네. 그 이재명이 생각보다 짧게 지금 뭐냐면 이제 변호사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보다 짧게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말하자면 최후 진술한 거거든요. 최후 진술한 건데 그거 왜 그러냐면 당 떨어져서 그런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래 길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변호사가 너무 길게 배가 고파. 당이 좀 있긴 해요. 예, 뭐 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식 할 때 그때도 뭐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예. 당뇨 환자가 무슨 저기 단식이냐. 그러면 죽는다. 그때 뭐 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그 의사협회, 네. 의사협회 있잖아요. 그 회장이 단식하다 6일 만에 앰뷸런스 실려갔잖아요. 6일 만에 앰뷸런스 실려갔어요. 이재명은 굉장히 오래 했는데. 26일을 했어요. 20 며칠을 했어요. 링겔 그거는 드러났나요? 하얀 액이, 하얀 액. 예, 그거를 또 드러낸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이 병문안 가갖고, 예, 그 사진 찍을 때 그거를 싹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얀 액이 보인 거야. 원래 그 커튼에 가려놨어요. 그랬죠. 예. 아니, 링거를 갖다가 링거를 가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 병실에. 의사들이 그걸 보고 정확하게 저게 뭐 성분이 뭐다라는 걸 또 다 알더라고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얀 액 있잖아요. 하얀 액을 쳐맞고 있는 거를 갖다 문재인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그걸 싹 그거를 갖다 열어보니까 링거가 거기 있어. 커튼 뒤에 있어. 아니 링거를 커튼 뒤에 숨겨놓고 있는 저기 병실 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 이재명의 링거조차도 커튼 뒤에 숨겨야 되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 참 위정교사는 아주 간단한데 11월 25일로 이렇게 좀 길게 잡은 네. 그 김동연 부장 판사의 이 고민도 읽힙니다. 네. 참 뭐 선거법 먼저 해보라 이 소리죠. 네. 사실은요 선거법 위반에 두 가지 거짓말인데 네. 예상 밖의 중형이 구형은 됐지만요. 네. 이거 50일까지 갈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뭐 정치권의 반향, 네. 국민들의 여론 네.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재판부가 상당한 중형을 생각하고 이 날짜를 잡았다 이렇게 읽었어요. 네. 왜냐하면요, 이거 사실은 만약에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요, 무죄로 뒤집는 데도 굉장히 판결문을 쓰는데 머리 아픕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건 무죄로 못 뒤집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재판부가. 이 무죄로 뒤집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고 이 10월 달에 지금 선거도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를 보고 이 계산을 한 건데 네. 오늘 11월 25일은 요 11월 15일 기준으로 11월 25일로 잡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왜냐하면 위정 교사는 오래 갈 게 없거든요. 없어요. 2심에 가더라도요. 지금 위정 교사는 1심에서 네. 네. 예. 위정 교사는 1심에서 이 제가 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거 이 시간에서요. 3명이었어요. 선거법 위반은 49명이었는데 이 2심에 가면 1심보다는 훨씬 줄어듭니다.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이 정인 부분도 훨씬 짧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위반은 1년 내에 끝내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빨라질 것이고 위정교사는 간단해서 빨라질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거의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년 징역형에 이어서 위증교사도 3년 징역형이 선고되는 법치를 바라는 전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마지 않았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11월 15일, 11월 25일 이렇게 선고일이 정해졌고 오늘 이재명의 이 위증교사 재판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유동규 본부장께서 보시면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사법 처리가 네. 좀 정말 이렇게 엄중하게 되어야 네.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어떤 보람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람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말대로 사필 규정입니다. 그 심은대로 거두리라고 했잖아요. 정경에도. 그게 심은대로 거둬야죠. 이게 순리를 어긋나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이게 한꺼번에 묶이는 바람에 지금 이 재판은 진짜 30년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법꾸라지, 정말 꾸라지 법꾸라지가 더 이상의 이게 흙탕물을 안 만들게, 대한민국에 흙탕물을 안 만들게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두 가지 재판 구형이 있었고요. 10월 8일입니다. 다음 달 8일 이재명에 대해서 그 대북 송금 재판 2차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판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네. 신진우 부장판사 뭐 거의 국민 판사급의 지금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수원지검이 저는 조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보이는데요. 그 법인카드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가장 쪽팔리는 이 혐의일 거예요. 법인카드 부분이요. 이 법인카드 부분을 이재명 이 부부 부분을 정리를 해서 바로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재명 서민질이 그 부분은 답변을 받고 기소를 하든지 정리를 할 때가 됐다.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왜 이렇게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상하죠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끄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인카드 부분은 국고손실죄 물어야 되거든요. 뭐냐면 지금 그 성남에서 실질적으로 배소연이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 시녀들 같이 하인 같이 부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노비를 뒀다. 노비처럼 부렸다. 자기 심지어는 속옷도 빨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공간에서 잘 때는 아침까지 해가지고 다 배달해서 바쳐야 되고, 쉬는 날까지 쉬지도 못하고, 출근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이재명이 법에 어긋나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까지 배소연을 붙여줬지 않습니까? 그 월급을 토해내게 해야 됩니다. 그게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고손실죄 3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지금 쟤들은 5년 이하지만 국고손실죄는 5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고손실죄는 명확하기 때문에 빨리 이 명확한 국고손실죄를 더 시간 지나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이재명입니다. 이 이재명이 조금 전에 자기 지금 대북 송금 재판이 8일 열립니다. 이재명이 두 번째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기 싫다. 이 사건 재배당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 참 드문데요. 왜 재배당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자기 공범 이화영입니다. 자기 공범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자기가 신준우에게는 재판받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고요. 네. 지난 7월에 이재명은 자기가 중앙지법에 지금 3가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네.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을 받으면 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해서 소위 병합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중앙지법으로 다 합쳐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제가 아는 한 이런 일은 진짜 이례적입니다. 예, 그걸 대법원에서 받았는데- 심리한 지 나흘 만에요. 네. 거부해버렸어요. 네. 수원지법에 가서 받아라. 그거 그렇게 먼데 아니다. 그럼요, 그래야죠. 그 48km예요. 네. 중앙지법까지는 뭐 13km가 나오고요. 예. 네. 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는 두렵다는 거죠. 네. 이 뭐 재배당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 공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그 판사가 배제된다. 이거는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 본인도 아니잖아요. 공범에 대한 건데 그런 이유만으로 판사 막 제멋대로 바꾸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한마디로 이것은 신진우 판사가 두렵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진우 판사는 피하고 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둘째 이 재배당을 한 날 네. 이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은 이날 법안까지 내게 했어요. 법안까지 이건태 의원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예. 바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범의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의무적으로 배제하자. 뭐 이런 재배당 요청할 것도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배제하게 만들자는 건데 현재로는 형사소송법이 이렇습니다.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또는 사건 당사자인 때 등과 더불어서 전심 재판에 관여한 때 이런 때를 제척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심 판사가 2심은 못하게 한 거죠. 이런 건 해요. 이런 건 맞는 거죠. 그럼 1심에서 유죄 때린 판사니까 2심도 유죄 때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이거는 배제하는 건데 이걸 빼놓고 지금 공범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배당과 배척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반할 뿐더러 아닌 말로 이렇게 되면은 뭐 대한민국에 판사 안 바꿀 사람 없어요. 이 이재명이 말입니다. 지금 전국의 판사, 검사, 법조인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걸 네. 보면서 네. 이 이재명이 사법고시를 이 제대로 시험을 쳐서 된 건지를 네, 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자, 공범에 대해서 엄중한 재판을 했으니까 피한다. 네. 그러면 좋은 재판하면 또 선택합니까? 그렇죠. 피의자가 지금 재판 판사를 자기가 선정하는 겁니까? 그럼요. 지금 예, 판사 쇼핑 하나.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그럼 지금 그렇죠. 그다음 판사 두 번째요. 쇼핑. 네, 지금 신진우 부장 판사가 소위 국민 판사라고 말할 정도로 네. 판결을 잘 내렸어요. 그렇죠.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과 관계되는 부분도 다 밝혀놓았고요. 네. 지금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 징역형을 하면서 네. 이 이화영이 지난 20년 동안 소위 김성태라는 이 전 회장에게 네. 소위 그 우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그 양아치 아닙니까? 그렇죠. 소위 피 빨은 것 아닙니까? 등에 그 빨대 꽂아놓고 우리 그럼요. 그런 표현을 사석에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의별 걸 다 지원받았어요. 네. 그렇게 한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입니다. 여기에는요. 그렇죠. 북한에 돈 뇌물 갖다 바친 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포함되면요. 네. 이게 이재명이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나와야 그렇죠. 이화영 부분도 갈라지거든요. 그럼요. 이화영 20년 30년 징역형입니다. 네. 이재명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이재명은 대북 송금요. 이 네. 재판도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고요. 네.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화영 재판에서 다 한 겁니다. 네. 그다음 지금 이 신진우 부장 판사에게 걸리면 자기는 이건 뭐 선거법 위정교사 이거에도 가겠지만 그렇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재배당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또 한 짓이 있어요. 네. 어제 아마 전 국민들이 살다 이런 거 처음 봤다라고 해서 하셨을 겁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예. 정청래와 민주당이 네. 이 이화영을 불러다 놓고요. 그렇죠. 네. 감옥에 지금 있는 중형을 저지른 네. 파렴치범을 네. 양복을 입혀가 불러다 놓고요. 네. 이재명이 하는 주장을 전 국민 앞에 생중계를 했어요. 그렇죠. 그 네. 거짓말을요. 네. 그러면서 옆에서 추임새를 넣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찰의 회유 협박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느냐. 그렇죠. 이런 짓을 어제 국회에서 벌인 겁니다. 청문회라는 그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재판정의 위치를 바꾼 거죠. 피고인과 검사의 위치를 바꿔갖고 검사를 피고석에 앉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모든 당시의 재판의 내용은 나의 관련 내 진술이다 그 자체가 사실이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건 삼권 분립의 어떤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이라든가 어떤 그 기소 이런
이런 기본적인 형사소송의 원칙에 너무나 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청문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청문회법의 전례 취지도 없는 일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청문회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근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 저분이 지금 무슨 생각에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지금 한 얘기를 막 뒤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위증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 지금 증인이 위증 지금 저것에 대해서 무슨 죄를 벗어날 그런 어떤 지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인데 본인이고요. 심각한, 네. 지금 뭐 이판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년 살아야 될 판에 뭐 위증 뭐 아니 근데 저는 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지금이라도 진실의 편에 서가지고 제대로 최대한 수사나 기소에 협조를 하고 한다면은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끝까지 지금 유일하게 믿는 건 이거죠. 이분은 9년 반을 받았는데 이분 생각은 이럴 거예요 아마. 2년 반만 뒤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그럼 대통령 되면 그 다음날 아마 사면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9년 반을 안 살고 나는 이제 최종 얼마죠? 그럼 한 5년 사나? 5년으로 끝내겠다. 아마 여기 이제 배팅을 세게 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재명이 오늘 영광에 가서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 대통령 되면 네. 지 주변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내를 믿고 네, 나를 믿고. 불지 마라 이 소리인데요. 그렇죠. 네. 오늘 수원지검에서 장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검찰에서 이렇게 장문의 입장문을 내는 것은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났느냐 네. 이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수원지검에서 오늘 장문의 입장문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 국회에서 이렇게 재판을 열어버리면 그렇죠. 대법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럼요. 앞으로 그럼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재판을 따로 열어서 연 것처럼 해서 네, 그럼요. 법에 대해서는 1, 2도 모르는 정청래가 재판장처럼 앉았어요. 그럼요. 이런 짓거리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법부를 네. 능욕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거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어제 이화영이 나와서 검찰이 협박 회유했다라는 내용요. 네. 1년 전부터 이화영이 재판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수십 번 이야기한 겁니다. 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걸 다 들었어요. 그렇죠.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들여다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이건 이화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네. 9년 6개월을 때린 거예요. 예.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화영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양복을 입혀가 국민 앞에 내세워놓고 정청래가 말이죠. 이재명이 시키니까 이런 검찰을 공격하는 짓거리를 저지르면서 직접적으로 신진우 부장판사를 공격 못하니까 신진우 부장판사의 그 판결 대한민국 사법부를 네. 모욕한 겁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요. 재판에서 유죄 먹은 사람 구청문회 데리고 나와서 그 재판 내용 다 부인하고 뭐 판사가 판결 내린 것도 다 부인하고 마음대로 떠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수원지검에서 적절한 시간에 예. 적절하게 이거 입장을 냈고요. 저는 신진우 부장판사는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수원지법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줘야 합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로가 아니고 정말 이제는 행동으로 따끔하게 경고할 때다. 네. 이렇게 보고요. 네. 어제 청문회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네. 저는 거기서 볼 때 가장 앞권은 예. 이거 같아요. 제일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결국 이제 세번을 대북한 송금한 것을 이재명한테 보고했느냐. 보고했다 그랬잖아요. 보고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번복하고 막 협박, 심지어 부인한테 협박당하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부인까지 동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검찰을 진술을 번복했나 했더니 나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후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꾸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검찰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허위 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고를 안 했는데 나의 책임을 경감시키려고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하였는데 이후에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언을 바꾸었다. 이 말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실은 굉장히 보니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또 한다? 이것도 사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유일하게 말이 된다면 이건데
이 사이에 누군가 와서 그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회유를 한 거죠. 압박을 하고 당신 이런 누군지 식으로 다 드러나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당신 이런 식으로 보고했다고 그 얘기를 그냥 해버리면은 박찬대하고 다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는 아예 사실은 커밍아웃을 청문회에서 해버린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정의 대명사인 신진욱 부장판사가 당한 일입니다. 예. 이 재판 중에 이 이화영의 부인이 와서 난장판을 벌였어요. 그렇죠. 무슨 내용이었는지 네, 제가 네. 다시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네. 이제 재판정에 부인이 나와서 네. 네가 정신 차려라 자기 남편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네, 네. 네가 지금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네가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느냐. 그렇죠. 검찰에 회유돼서 이런 난장판을 벌입니다. 그럼요. 자, 이화영의 그 말은 맞습니다. 이화영 지금이라도 대북 송금요 그거 그 이재명 평양 방북 때문에 준 것이거든요. 네.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다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 원하거든요. 근데 그거 못 줍니다.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과감하게 이거 준 겁니다. 상방울 시켜서. 그렇죠. 이화영 전부 이재명이 시켜서 했다라고 하면 이화영 그 부분은 상당히 덜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정확한 거고요. 그럼요. 그다음 어제 그 나온 이야기 중에 말씀이죠. 그 녹취록이 터졌어요. 그 이화영이 그게 변호인과 압권이죠. 나눈 그 그거 아주 녹취록이었거든요. 압권이죠, 그게. 그거 아주 그 주진우 의원이 그걸 공개를 했는데 압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거길 보면은 정말 예. 대단합니다. 이게 김성태한테 팩트가 있다. 굉장히 두렵다.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단속해야 된다. 그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거든요. 이건 자기들끼리 한 거니까는 뭐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걸 예. 보면은 이거 절대 그러고 남한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네. 변호사님 이거 두 가지예요. 정말 무서운 건데 휘발성 크다고 본인이 그래요?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재판인데 그것도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 변호사 비자를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기본이고 and 대법관 그다음에 2심 로비를 했다. 2심하고 대법관 로비했던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 로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비 대납은 뭐 워낙 이제 뉴스도 아니죠. 뭐 항상 거기는 하니까. 근데 법은 로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요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요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 문제의 선거법. 소극적 거짓말은 괜찮다라는 그야말로 희대의 궤변으로서 이재명을 무죄로 만든 200만 원 아마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을 무죄로 만든 아주 그야말로 궤변의 궤변인 하여간 그 대법원 판결인데 이걸 앞두고 지금 쌍방울이 로비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이화영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 도대체 적극적 거짓말은 안 되는데 소극적 거짓말은 된다라는 괜찮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무리하게 나온 배경은 지금 보니까 김만배도 로비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김만배만 한 게 아니고 쌍방울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이화영이 직접 자기 변호사와의 내밀한 뭐 누가 절대 뭐 이걸 그 자기가 강요돼서 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가장 적나라하게 본인들의 치부를 까발리면서 대책을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고발하겠다고 여당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고발해야 되는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 예. 다른 정치 자금 부분도 걸렸고요. 네, 그러니까 또 이재명 네. 지원하는 그 네. 광장입니까? 그 단체에 지금 쌍방울이 지원한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법원 로비라는 게 충격적이고요. 쌍방울 해줬다는 거예요. 김성태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발성, 휘발성 엄청나다. 이거 예. 제 말이 아닙니다. 이화영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조직이에요. 조직에게도 후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돈을 줬다는 것인데 그게 누구냐? 이 조직 유명합니다. 이거 민주당 좀 출입한 기자들 많이 알잖아요. 광장. 예. 이해찬 조직이에요. 이해찬. 예. 그 이제 이재명 후원 조직인데 결국 이제 그 배후에는 이해찬이 있고 또 이해찬의 핵심 그 측근이었던 조정식 이런 사람이 다 연관돼 있는데 이 광장에다가 돈을 대줬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난 다음에 여의도에 사무실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지금 파라곤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쌍방울이 뭔가 그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또는 이화영 그리고 이화영이 거기다 또 지원을 해준 거 아니냐. 지원한 거 확인된 거 그렇죠. 많이 있어요. 신텍스 사장 같은 거 하면서 중국 그렇습니다. 출장 가는 것도 다 지원했고요. 그러니까 그 이화영을 거기에 박은 것도 이화영을 거기에 박은 것도 이해찬이고요. 네. 이재명이 받은 것도 이해찬이 지원을 노려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문재인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재명이 이해찬을 내세워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해찬 뒤에 숨었던 그렇죠. 겁니다. 이해찬이 문재인 대신 이재명의 확실한 스폰이 돼준 거죠. 그거 네. 제가 지적해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재판 거래 이야기였습니다. 권순일과. 네. 이제 많은 의문이 풀리는 대목이 이 대목이 나옵니다. 네.
자, 권순일이라고 하는 대법관이 네. 도대체 말도 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무죄로 뒤집어내는데 네. 대법관들은 굉장히 자기 행동에 조심합니다. 네. 대법관 권순일이 그 이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김만배에게 엮인 것이 내 법조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다라는 말을 해요. 네. 네. 과연 이 김만배와 뭐 50억 거래 뭐 이런 이야기 50억 클럽 이야기인데요. 김만배에게만 권순일이 로비를 받았느냐. 그렇죠. 다른 뭔가는 없었을까. 네. 이재명이 김만배만 믿고 있었겠느냐. 그렇죠. 지금 그 다른 루트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네. 그게 지금 쌍방울이었을 것이다. 네. 당연히 이재명은 쌍방울이 그 당시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그 사업 경기도가 다 해준다니까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곧 확인이 될 것이다. 네. 어제 주진우 의원이 주진우가 뭐 해운대 의원입니다. 부산 해운대 의원인데 네.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이게 처음 터진 건 아닙니다만 네. 아주 적절한 시점에 어제 음.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화영이라고 하는 저 파림치범을 불러내서 국민들 앞에서 저런 사기 쇼를 벌이는 네. 정청래가 판사 짓거리 행태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적절한 이 녹취록 공개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명이 이 지금 대북 송금 재판이 8일 있고요. 네. 11월에 또 두 가지 이제 선고가 내려지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재보궐선거에 가서 좀 잊고 싶은가 봐요. 자기 지금 모아 있는 걸. 그렇기도 하고 또 재보궐선거 어쨌든 이겨야 저 본인 입장에서 그렇겠죠. 이거 그러면 확실하게 판사들한테 시위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아마 그 생각을 할 겁니다. 봐라 지금 재보선도 이제 총선 내가 완전히 압승을 했고 그리고 재보선도 완전히 이겼다. 나 정권 내가 먹는다. 이런데 지금 판사 너네들 지금 나한테 섣불리 유죄 때리고 또 법정 최고형 때리고 아니면 어쨌든 나한테 무슨 피선거권 박탈되고 민의가 이렇게 나를 다 밀어주고 있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이런 그 민의를 거부하고 나한테 유죄를 때리느냐. 아마 이런 시위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일 것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선거법 위반은 이건 뭐 유무죄를 다투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그렇죠. 유죄고 이제 형량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위증교사는 사법 방해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의 전매 특허죠. 사법 방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 방해를 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 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법원을 능멸한 것이고요. 사실은 판사들이 가장 분노해야 될 그런 범죄죠. 네. 이거 재판정에서요. 그럼요. 이재명처럼 이런 태도 보이면요. 네. 이 일반인 같으면 판사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럼요. 아주 호통을 치고.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판사님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법원을 능멸하고 재판 절차 마구 지연해도 그냥 조금만 참아주시죠 뭐 이러고 넘어가고 힘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항의만 한마디 하려고 그래도 감치 법정 형량 증대 얼마나 이런 거 무서운 아닙니까? 건데요. 네, 그거.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위증교사 재판부가 김동연 부장판사가요.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판사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네. 사람이에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모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법정 구속시켜야 합니다. 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죠. 그런데 이 검찰이 이 기소를 하면서 체포동의안을 하는 것과 국회에 보내는 것과요.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 우리 위원님도 많이 참 취재를 하셨지만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내가 낸데 하는 정치인들이 폼 잡습니다. 큰 소리 칩니다. 네. 근데 잡혀 들어가고 나면요. 분위기 완전 달라집니다. 무슨 이재명이 지금 뭐 대단히 무슨 큰 민주당을 장악한 것처럼 다 하죠. 네. 저 이재명 잡혀 들어가고 나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한 달 이내에 민주당 완전 뒤집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그 대표 자리 차지하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 네. 천지입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요 빛의 속도로 빛의 자세 바꿉니다. 예. 빛의 속도. 자세. 왜냐 본인들 공천 그리고 본인들이 아니더라도 본인들 식솔들 왜냐 불과 앞으로 이제 1년 반 뒤면은 1년 한 7개월 8개월 뒤면은 지방선거 닥칩니다. 그 지방선거에 자기 모셨던 부하들 구청장 군수 구의원 꼽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들 입장은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 흔들리면은 빨리 다음 대표 빨리 뽑는 게 나아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한테 충성 열심히 해가지고 확실하게 자기 부하들 공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빛의 속도로 드러눕게 돼 있다. 그렇게 그리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벌써 김경수를 비롯해서 3김 얘기 나오죠. 1조 3김 얘기. 조국은 또 뭐 그렇겠지만 저 3김 얘기 나오죠. 김동연, 김경수 또 누구야? 김부겸. 저는 조국은 차고 빼야 넘칩니다. 된다. 아니, 조국은 당연히 빼야죠. 구속될. 그럼요. 제가 조국은 잘못했고 제 말씀은 뭐냐면 최소한 지금 벌써 저쪽에 3김 또 남아요. 3김이.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댓글에 15일 선거법 위반 재판 생중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김명수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그 1심 선고 때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 대법원 예규를 바꿔놨어요. 네네네. 그다음 일주일 전쯤에 이제 전국의 언론사 다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재판부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재판부가 이거 하지 못하도록 국민적인 관심이 높으면 이 생중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걸 하지 못하도록 재판부가 결정을 한다면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전례가 있고 예규가 바뀌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재명의 저는 이 부분 두 가지가 읽힙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이 1심 그렇죠. 구형과 이 대북 송금 재판을 앞두고요.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방법이 구속만 피한다면 자기가 중형을 선고를 받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두 가지 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빌드업을 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빌드업하죠. 네. 그다음 이 지금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은 어쨌든 겉으로는 자기 독재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선거를 통해서 계속 이 국민들의 분위기를 몰아가야 된다. 그렇죠. 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대는요.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아직은 이러거든요. 그렇죠.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국민들의 여론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요. 그럼요. 이 역풍이 붑니다. 그럼요. 오히려 더 타격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사법부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네.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의 분위기도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그럼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신속한 재판, 정치인에게 휘둘리지 말아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요. 6개월, 12월 이야기 다 하거든요. 그대로 선거법 633. 재판요. 네, 예. 633. 그래서 많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재명 생각대로 되어가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선 당장 그 윤한 갈등 아무리 지금 그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오늘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오늘 얘기했어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 질서가 흔들리게 될 거다. 부결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저 특검법,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저는 대표로서 당원들 또 당 의원들께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설득을 드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료하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뭐 누가 봐도 지금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민주당이 매달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가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사이가 좀 안 좋다는 상황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조차도 이거는 안 된다. 민주당 마음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그리고 속이 빤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냐. 이거는 내일 108명 의원들 전원이 똘똘 뭉쳐서 확실하게 제의를 거부하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잘 했고요. 네. 한 대표가 오늘 짚은 것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그 법사위의 그 이화영 그 청문회 그걸 보면서요. 그게 네. 사실 타이틀은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화영 뭐 거짓쇼 청문회처럼 되었는데요.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신세 타령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신세 타령, 네. 사기쇼, 네. 신세 타령은 좀 너무 좋게 표현 부드러운 것 같아서. 네, 네. 오늘 그 한 대표가 야바위 그럼 이렇게 야바위 씨 어떻습니까? 야바위. 야바위가 야당 또 포함된 야당의 좋네요. 야당의 판가랐으니까 이화영의 야바위. 야바위. 예, 야바위. 저 양아치거든요. 그렇지. 사실. 야당과의 양아치죠. 그렇죠. 양아치. 한 대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제 그 청문회를 보면서 검찰의 회유 협박을 이야기하던데 네. 이화영에 대해서 누가 회유 협박했는지가 드러나더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표현한 거예요. 네. 지난 1년 6개월 가까이 이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의 진술이 뒤바뀌는 그 뒤에 누가 회유 협박했습니까?
그 뭐 뻔하게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 짚었다라고 보고요. 네, 자, 역시 그 한동훈 대표가 그게 참 있어요. 그 음. 한마디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찌르는 맛이 있어요. 그걸 잘해요. 네. 저희들도 이 언론 생활을 하면서 방송, 신문을 글을 쓰는데 그 언어 감각, 워딩 능력이 있어요. 그럼요. 그 부분은요. 자, 그리고요. 이재명 대북 송금, 이재명 사브리스크 이점 하고요. 네. 면역력이 오늘 또-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